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이야기로 그동안 우리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12장부의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체크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여기 12경매에 대한 입문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부터 시작을 해야 생명체가 출발하는 것처럼, 자, 여기 허파라고 하는 것과 창자라고 하는 것, 제가 앞으로는 요 수태음, 폐경, 허파, 수양명, 대장경, 창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뭐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허파의 주된 기능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낸다라서 교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창자에서는, 이 대장에서는 여기 소화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찌꺼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환 배설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책에서.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목표는 이렇게 폐경과 대장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각각의 주요 혈자리도 체크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이 12개의 정경맥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바른 혈자리가 있는 것들도 얘기하지만, 그 외에 별도의 것은 이제 이번 시간에 짧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경팔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8개의 기가 막힌 혈자리다. 이 기경팔맥은 잘 우리가 다스리고 잘 케어를 하면 굉장히 기가 막히게 효과를 보는 자리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경팔맥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중에서 인맥과 동맥은 혈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오늘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시계를 알려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시간 타임을 2시간 마다 나눠서 자시, 오시, 축시, 인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우리 밤이죠. 밤 11시에서 1시 사이, 이걸 우리가 자시라고 표현해요. 자, 시작을 우리가 0시 밤 0시부터 시작할 때 자시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2시간 타임으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이렇게 해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 뭐라고 그랬죠? 12간지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의 기운 중에서 땅의 기운을 받고 우리의 시계가 흘러간다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12간지를 통해서 2시간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체크를 했었고, 그 중에서 오늘 시작하는 이 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수태음 폐경이란, 왜 이 새벽 우리가 몇 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뭐 중간 타임을 우리가 4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4시라고 표현하면 그 중간 타임이고, 그래서 3시에서 5시 이걸 우리가 인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2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수태음 폐경, 인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제가 이걸로 먼저 설명하면서 지나갈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육장육부라고 하는 신체의 생체 시계 흐름을 보면,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가 폐의 기운이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폐의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유선의 곡선을 탄다라고 하면, 기운이 점점 충만했다가 나간다, 들어왔다, 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허파, 폐경락의 줄기는 어디서부터 에너지의 통로가 시작이 되느냐? 손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손에서, 여기 뭐라 했어요? 태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손에서의 에너지 통로가 시작이 되는데, 장부에서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몸 안쪽에서 깊기 시작하는 경락의 줄기로서 우리가 이름을 수태음 폐경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허파는 숨을 들이셔서 내뱉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런 순 우리말에서 허파라는 표현을 우리가 소리로서도 표현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울음을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부터 여러분한테는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다? 폐경락 줄기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폐의 기운이 충만해지는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시에서 7시로 넘어가는 이 대장의 기운이 충만한 이 시간은 대장 또한 에너지의 통로가 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그 대중소를 따져준다면 가장 큰 양이 태양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양명, 아주 작은 게 이제 소양, 이렇게 표현했다면 바로 중간 정도의 양의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대장 경락에서는.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찌꺼기를 방출해주는 그런 장소였죠. 배설기관.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내 몸에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대장에 남아있던 대장의 찌꺼기들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배변을 시원하게 보면 하루를 이제 싹 비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벼운 몸으로 시작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시에서 9시 사이는 위장의 기운이 잘 돌아가는 시점인데, 바로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밥을 집어넣어줘서, 일명 제가 위를 밥통이라고 표현하면, 밥통에는 밥이 비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밥통에 밥을 집어넣어주면 걔가 음식물이 들어왔구나 라고 해서 원활하게 그 기운이 잘 움직여지는 시점이 바로 몇 시냐면 7시에서 9시.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것이 하루를 또 시작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위경의 에너지 통로는 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족, 양명, 위경.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양명에서 양에서 양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양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음으로 가요. 비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밥이 들어가면 그것을 막 이제 부속을 시키면서 아주 잘게 죽처럼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것을 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자나 지라에서 이 소화에 관계되는 효소들을 분비해주면서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바로 비장이 몇 시에서 몇 시? 9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기운이 충만한 시간이고 소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 또한 가장 큰 의미예요. 장 속 깊은 데서 그 혈의 통로가, 기혈의 통로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의 통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유혈 통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 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족태음 비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가 혈을 만들고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음식물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은 이제 비정에서 원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 에너지에 그 충만한 그 열을 발산시켜주는 게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 아주 충만한 시간이 언제냐? 우리 아침 11시에서 오후 1시. 우리가 보통 땡땡땡 12시 시간을 알리는 시간이 정오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제 오시에 해당이 돼요. 이때는 심장의 기운이 발산을 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잘 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발산하고 바깥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이제 또 역할을 해주게 되냐면, 소장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몸으로 잘 전달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소장의 육모에서 이 탄단지라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분해산물들이 쫙쫙 흡수돼서 혈액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이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의 마지막 그 에너지들이 흡수되는 이 시간대를 보면 자 위에서 음식이 들어가서 소장으로 가기까지 평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4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원천적인 것을 다 내 몸의 세포, 조직에 방방곡곡으로 다 흘러가게 해주면 자 각각의 애들이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어때요? 아주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데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태형 소장경에서 자 양의 기운이 가장 큰 데에서 다시 양의 기운이 큰 방광경으로 흘러가요. 자 방광경은 우리가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소변을 그러니까 오줌을 담아냈다가 배출해주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동양의학에서는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방광경은 우리 머리, 그러니까 눈 중앙부터 해가지고 머리를 타고 등줄기를 쭉 내려서 새끼발가락으로 진행이 되는 혈의 운행이 있는데 그때는 방광1선과 방광2선까지 있을 정도로 혈이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67개의 혈자리 양쪽 2개 곱하기 2. 그러면 왜 방광경에는 가장 큰 혈자를 줬느냐? 에너지를 받은 이 소장의 역할을 이제 딱 토스를 받아서 방광경에서는 나의 몸의 운행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방광일선에서는 오장육부의 주요 혈자리가 배수혈이라고 해서 주요 자리가 쫙 배치가 돼 있어서 오장육부를 잘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잘 움직여지게 하는 그런 시점이 방광경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시간을 한번 볼까요? 자, 소장은 1시에서 3시였어요. 자, 방광경은 3시에서 5시죠. 가장 원활하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활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제 많은 것을 이뤄내는 시기가 바로 이제 3시에서 5시 타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5시에서 이제 7시로 넘어가는 신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신장 경락은 에너지 통로가 발바닥, 용천에서 시작이 되고 작은 흠이 되죠. 소음. 자, 그래서 신장의 주된 역할은 우리 몸에서 정을 관리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생명을 이렇게 잉태해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의 정과 엄마 뱃속에 나와서 먹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 그래서 선천의 정과 후천의 정을 관리해주고 이 정은 딱 일정하게 만들어진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을 낭비하면 신장경락에 문제가 생기고 노후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정을 정말 정확하게 잘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골자가 신장경락에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신장경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에서는 자 시간이 어떻게 됐죠? 5시에서 7시 사이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쉬어주는 시간이 되면서 내 몸의 정을 다시 이제 북돋아주는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막 움직였으면 이제 정을 잘 이렇게 교통 정리해서 내 몸을 이제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신장경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작은 소음에서 이제 우리가 벌음이라고 하는 또 작은 소음으로 소음에서 벌음으로 넘어가죠. 음으로. 자 이때 심포경을 얘기한다면 심포는 우리 심장과 연결돼 있어요. 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고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심포경이에요. 그래서 이 심포경과 여기 삼초경을 같이 얘기한다면 심포와 삼초는 보이지 않는 장부다. 그래서 1장 1부로 이제 우리가 플러스를 해주게 되는데 바로 이 심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관리해요. 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에너지가 방전이 돼서 돌아서 어떻게 돼요? 나의 정신을 이제 좀 가다듬는 시간, 안정화시켜주는 시간이 되고 자 3초라고 하는 거로 넘어가면 3초는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상,
중, 하로 나눠요. 상은 심폐기능을, 중은 소화기능을 얘기하고, 여기 하초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배설, 대장, 신장, 방광, 이것을 다스려주는 혈자리가 되니까 바로 삼초경에선 내 몸의 에너지의 기운을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에너지를 이제 조절해주는 삼초경까지 되면, 자, 여기 보면 소양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다시 소양으로 넘어가요. 작은 양이죠. 작은 양에서 작은 양인데 여기 보시면 삼초경의 그 통로는 이제 손에서 시작했다면 담경은 이제 손에서가 아니라 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너지 통로가. 그래서 발로 이제 에너지 통로가 이어진다는 거고, 담경은 우리 혈자리로 얘기하면 얼굴에서 시작이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락이 되는 곳이 이제 발이다. 그래서 족이 들어가고, 족소양, 담경. 이 담은 쓸개라고도 표현하는데, 쓸개는 이제 이렇게 열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이 쓸개는 그것을 다 쓸어 담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또는 쓸개의 특징 중에 이 담은 쓸개즙을 만들어요. 그 즙이 씁쓸한 쓴맛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말로 쓸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쓸개가 열을 잘 쓸어 담고 새로운 기운을 이제 잘 충전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담은 간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간은 우리가 이제 족걸음 간경이라고 해서 얘 또한 이제 발로 에너지 통로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간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저장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앞에 얘기했는데, 혈을 저장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간은 혈을 저장하면서 나의 기운을 충만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대를 한번 보면 담경은 어디였어요? 자시. 그렇죠? 11시에서 1시였고, 이 간경은 축시예요. 1시에서 새벽 1시에서 3시.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새롭게 운행이 되기 위해서 잘 만들어지는 시간이 담과 간이 잘 쉬어지고 충전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잠을 자는 게 좋다. 그래서 10시에서 4시 사이는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잠의 질을 따진다면 10시에서 적어도 2-3시 사이에는 자고 일어나는 것이 훨씬 잠의 질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체시계,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하루가 진행이 되는 이 시간대에서 각각의 육장육보가 충전이 되는 시간만큼을 지켜주면 내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큰 숲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정경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기혈에 흘러가는 시간쪽에서 오늘 배우는 것은 인시와 묘시에 있는 이 수태음 폐경하고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폐와 대장에 대해 흐름을 얘기하는데, 여기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 달력을 좀 썼어요. 월을 쓰면 음력 1월은 우리가 인부터, 이 호랑이의 기운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력 1월을 인월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여러분이 점 보는 걸 좋아하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년월일 해서 사주팔자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4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그게 이제 왜 팔자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거든요. 천지의 기, 천기,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에서 지기, 천기, 지기를 받아서 8개의 이제 기둥이 또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제가 안 썼지만 올해가 여러분 쥐띠해가 맞죠. 그럼 우리가 쥐띠를 뭐라 그러죠? 여기
자로 표현하는데 천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해서 10개의 기운이 흘러간다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짝을 지을 때 바로 올해는 경자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래서 경자년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표현했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음력이라고 하는 달이 이렇게 1월달부터 인월로 해서 쭉 체크를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재미있으실 거고, 추후에 저하고 이제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년월을 가지고 제가 오행체질을 좀 분석해주는 시간이 될 때 이 얘기가 또다시 또 짧게라도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혈자리를 쭉 보면 바로 12개의 혈자리, 그러니까 12장부의 혈자리를 다 더하면 309개의 혈자리가 나와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왜 이 혈자리를 얘기해 주냐면 요 309개의 혈자리에다 기경팔맥에 있는 혈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히 기경팔맥은 혈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장육부의 주요 혈자리에서 이렇게 교회하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맥과 동맥은 주요 혈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인맥은 24개의 혈자리가 있고 동맥은 여기 28개의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하니까 52개죠. 그래서 52개와 앞에 얘기했던 309개를 더하니까 우리 몸에는 361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혈자리가 그만큼 많이 어떤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여러분이 마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그 운행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기경팔맥에 대한 얘기를 여기 이제 넘어가서 해드릴게요. 자, 기경팔맥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인맥, 동맥, 충맥, 대맥, 음교맥, 양교맥, 음유맥, 양유맥 이렇게 해서 8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게 되고, 여기 3번부터 8번까지는 정확하게 혈자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자, 6장 6부에 있는 혈자리에서 포인트가 되는 혈자리가 이렇게 교회하는 혈자리라고 해요. 거기 혈자리를 어디에 뭐 유맥의 혈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이 정해져 있지만 오장육부의 주요 혈들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여기 1번과 2번 같은 인맥과 동맥은 혈자리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맥을 보시면 인맥은 우리 몸의 중앙을 흘러가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자, 어디서 붙어 있느냐? 회음혈이라고 해서 우리 생식기와 이렇게 이제 배설이 되는 그 부분의 중간에서 우리가 회음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아마 여러분이 이 일선에서 일을 하신다면 뭐 분관리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 이게 왠지 회음혈부터 관리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저는 굳이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우리 치골결합에 있는 곡골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골부터 해서 여기 이제 치골결합에 있는 이 자리에 이제 곡골과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되면 여기가 바로 방광 자리가 되고 소장 자리가 돼요. 그래서 곡골, 중국, 관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1촌, 1촌, 1촌. 뒤에 이제 촌지법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평균 그냥 한 이 정도, 1cm 가량이라고 보시면 곡골, 중국, 관원, 성문, 그 다음에 기의 음교해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서 여러분이 1111, 1234, 123, 3.5, 뭐 4,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오는데, 여러분이 뭐 이 혈자리 하나하나 위치를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에는 무엇과 연관되는 생식과 연결되는 주요 혈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배꼽 밑으로 아래 배가 차다, 단단하다 라고 하면 불임률이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문제는 여기가 차가우면 열순환이 안 되는 거야. 3초의 문제를 우리가 진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맥에서 중요한
이 자리, 보통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4개의 혈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꼽재를 지나서, 배꼽은 우리가 신이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신궐이라고 해요. 신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다. 그러면 신궐을 지나서 여기 명치 끝까지,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소화에 관계되는 자리예요. 특징적인 것을 얘기해 준다면 바로 우리 이 위가 있으면 위를 완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중환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굉장히 단단하다, 소화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음식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서 뇌가 굉장히 볼록하면서 단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얼굴 관리를 하는데 복부를 만지고 막 풀을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보내드리긴 아쉬워서 항상 여기다가 스톤을 올려드려요. 스톤으로 이 중환 자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속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하나의 팁이에요. 여러분이 응용을 한다면 복부 관리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아셔야 거기를 여러분이 잘 풀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강요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중요한 자리가 또 하나는 거걸이에요. 거걸은 심장의 엄마 자리예요. 우리가 모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걸 자리 또한 굉장히 편안하게 흘러가 줘야 돼요. 여기가 많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유두와 유두, 우리 유방의 이 유두와 유두의 정중앙전, 이거를 단중이라고도 표현하고 전중이라고도 표현해요. 책마다 이제 용어가 좀 다르니까 2개를 다 얘기해 드리는데, 바로 이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포의 엄마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죠.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했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심포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여기가 꼭 막혀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요즘도 뭐 비슷하겠지만 시집살이를 많이 하면 여기가 꽉 막혀서 아프다라고 표현해요. 요즘은 또 이제 역전이 돼서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여기는 항상 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어내주는 게 굉장히 우리 전체적인 몸의 균형에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관리를 하면서도 저는 굳이 여기 단중혈을 펌핑해서 풀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되게 아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니까 고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찾아오겠죠. 여러분 그럼 마술사의 손을 갖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혈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렇게 오면은 이 쇄골과 쇄골의 중심에 천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하늘 천자를 얘기해서 하늘의 기운이 딱 받아들이는 곳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기침이 심할 때도 이렇게 만져주면 되게 좋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로 끝나느냐? 우리 입술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자리 승장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은 바로 회음부터 시작해서 승장으로 끝나는데, 주로 우리 생식기 쪽, 소화기 쪽, 심장과 연결되는 이런 거의 주요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관리해주면 문제가 없고요. 얘는 맡을 임자를 해서 임자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게 이제 인맥에 대한 얘기가 되고, 동맥은 우리 등줄기의 정중앙을 지나가요. 우리 척추의 극돌기라고 하는 데 중심에 다 혈자리가 있는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독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감독하느냐? 우리 몸의 육장육부를 다 감독한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얘는 여기 꼬리뼈 안쪽으로 해서 우리 항문과 꼬리뼈 사이에 장강이라고 하는 혈자리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장강부터 해서 쭉 오는데, 특히 이 요양간, 명문 요 자리는 여러분이 요추의 문제점, 그러니까 허리병이죠. 요런 데에 굉장히 주요 혈자리가 되고요. 명문은 목숨의 문이다. 목숨 명자이다. 문문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문혈은 굉장히 힘을 탁 주면서 여기가 튼튼해야 되는, 그래서 허리 요추 부위가 튼튼하게 해주는 그 주요 혈자리가 되고요. 목숨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명문혈이 이렇게 탁 퍼지면서 우리가 이 뒤에 이렇게 옛날에 효자가 부모님 주무실 때 이렇게 자리끼 이렇게 봐드리면서 이렇게 집어넣는 자리가 바로 명문혈자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딱 풀리면 그 자리가 딱 이제 내려앉는다라고 표현하는 이 자리가 이제 명문혈이고, 쭉 올라가면 여기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아마 대추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추혈, 그러니까 우리가 경추 7개가 있으면 이 경추혈의 끝자락 속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그 위치가 이제 대추혈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이걸 소통시켜주는 자리, 기운이 잘 돌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방의 자리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대추혈, 그 다음에 여기 암은 풍무 쪽으로 하면, 암은은 여러분이 후발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끝나는 그 지점에 쏙 들어가는 자리가 암은이라면 그 위로 1촌 정도 올라가면 풍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관리하는 자리다. 그래서 뇌출혈이라든지 어떤 뇌혈관 질환, 이 뇌와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고 풀어주는 자리가 암음과 풍부혈이 또 중요하고요. 여기서 쭉 넘어와서 이제 어디로 지나가느냐면 여기 코끝으로 지나가지고 우리가 태단 은교라고 해서, 자, 제가 아까 앞에서 은교 보여드렸죠? 입술 이 안쪽으로 있는 그게 이제 동맥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축맥을 얘기한다면, 축맥은 우리 중심축에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사만, 음교, 상곡, 음도, 유문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개의 혈자리 중에 이제 뭐 위장 쪽이라든지 뭐 신장 쪽이라든지 이런 거의 혈자리들이 교회하는 혈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축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맥을 얘기해주면, 대맥은 우리 이제 간의 장분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횡으로 돌게 되는 자리가 대맥이 되고, 대맥에 문제가 있으면 이 아랫배 쪽이 굉장히 뭔가 가스가 많이 찬 느낌, 더부룩한 느낌이 있고 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서의 주요 포인트가 이제 여러분이 세 개의 혈자리가 있으면서 이것을 조율해주는 주요 혈자리,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교맥이 있는데, 교맥은 음과 양으로 나눠요. 그래서 음교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 내측 있죠. 우리가 용천 있는 그 자리에서 쭉 발 안쪽에 복숭아뼈를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거의 뭐 비경, 간경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 우리 몸에 이렇게 내측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교맥, 그 중에 은교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양교맥, 요거의 반대, 이게 우리 그 발의 내측이 음이라고 했다면 그 반대쪽이 이제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외측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자리가 주로 쓸개 자리, 단경락, 그 다음에 뭐 소장경락, 위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하는 혈자리가 되는 것이 양교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유맥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이 내측에서 허벅지 내측에서 올라오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게 충문, 부사, 보계, 기문, 이게 다 위장경의 혈자리고, 여기 천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인맥의 혈자리였잖아요. 이렇게 혈자리가 딱 누구누구 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오장육부에 있는 혈, 인맥과 동맥의 혈을 이렇게 교회하는 혈자리로 갖고 있는 거, 이게 음유맥이고, 그 다음에 양유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측면 뒤쪽으로 해서 쭉 올라온다. 특히 어디에 많이 분포하느냐,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혈자리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한의사만큼의 지식을 이걸 다 갖기는 힘들잖아. 이거 하나하나를 다 캐치하긴. 하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기경팔병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제가 마무리는 잠시 이제 후에 폐장부터, 그러니까 수태음 폐경부터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각각의 혈자리를 촌지법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촌지법, 지촌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여기서는 손가락질을 얘기해주고, 예전에는 자를 갖고 사용한 게 아니라 뭐 우리의 개념하고 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자를 갖고 이렇게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손은 본인의 촌지법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관리한다면 고객의 손을 스캔을 하셔야 돼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겠다. 여기 보시면 이 엄지손가락의 횡, 이 부분을 우리가 1촌이라고 표현해요. 촌 또는 치 같이 쓰는데 바로 이제 1촌이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손가락하고 요거를 이렇게 맞대면 거의 이 위치가 1촌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1촌은 엄지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 두째 마디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손을 해주면 이게 몇 촌이냐? 1.5촌이다라고 하는 거. 1.5촌.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제 요 자리 이렇게 2촌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손가락 4개, 4개 여기에 2, 3, 4를 딱 붙이고 나의 손가락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가 거의 맞아요. 2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도 잴 수도 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2촌이다 이렇게 잴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손 4개를 딱 붙이면 이게 뭐다? 3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촌지법을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되니까 자꾸 이제 익히시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폐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12정갱맥의 시작을 이제 카운트에서 아주 여태까지 큰 숲을 얘기했다면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캐치하고 잘 다스릴 줄 아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